장윤정 53억 펜트하우스 계약, 63빌딩 높이서 한강 영구 조망. 63빌딩에서 영구를 볼 수가 있대요. 아, 심영래 씨 보는군요. 이거 최근에 많은 언론들이 쏟아낸 기사거든요. 행사의 여왕 가수 장윤정 씨가요, 여의도 옛 NH증권 사옥 자리에 들어서는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 여기에 펜트하우스를요 53억 원에 분양받았다. 이 소식을 많이들 전하더라고요. 안 사나라고요? 근데 앙사나. 왜 샀어? 아, 안 사는 건 아니고요. 앙 사버렸다는 거겠죠. 네. 예, 아무튼 계약은 개인으로 한 건 아니고 소속 법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도 5억 3천만 원. 와, 계약금이 5억 3천만 원이나 돼요. 이것도 벌써 납입했다라고 언론들은 전해요. 그러면서 해당 펜트하우스는요, 여의도에서도 57층 초고층에서 한강을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영구 조망할 수 있다. 이게 매우 큰 장점이다. 라고 설명하고요. 그리고 63빌딩보다 높은 옥상에서 여기 또 루프탑 수영장이 있대요. 이런 부대 시설 퀄리티가 매우 뛰어나다. 그러면서 당장 분양 가격은 높지만 미래 가격을 보고 선점한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업계 관계자들의 멘트까지 많은 언론들이 전하더라고요. 예. 지금 기후 위기 때문에 한강을 영구 조망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언제 한강이 마를 줄 알고. 한강이 마를 수도 있고 또 해수면이 높아지면 한강 편이 위험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윤정 씨가 샀다는 펜트하우스의 이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이 이상합니다. 그렇죠.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 뭐 앙사는 그냥 붙인 이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레지던스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보통 해외에 장기 출장 갈 때 이용하잖아요. 장기 투숙하는 호텔. 이게 레지던스죠. 그래서 레지던스 호텔에 들어가게 되면 일반 호텔에는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 호텔 방 안에요. 그게 뭐냐? 취사할 수 있는 이 취사시설,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 이런 것들도 있는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좀 이상하죠? 장윤정 씨가 호텔을 샀다? 이런 얘기인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레지던스는요, 새로운 투자처라고 업계 전문가들이 홍보했던 생활형 숙박시설, 이걸 뜻한다고 해요. 이른바 생숙, 뭐 약자로 이렇게 부른대요. 그런데 앙사나 생숙, 뭐 이러면 좀 촌스럽다고 생각하나? 이 뒤에다가 레지던스라고 붙였어요. 네. 아무튼 생숙은요,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중장기 아니면 뭐 단기 숙박시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텔 같은 숙박시설에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취사나 세탁 등 주거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아니, 그러면 이 생숙을 왜 살까요? 직접 살려고? 자기 살고 있는 집이 훨씬 좋을 텐데요. 물론 직접 살 수도 있어요. 다만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생숙은요, 호텔, 콘도처럼요, 숙박시설로 운영하고요. 필요한 기간에는 자신이 직접 묵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음. 마치 에어비앤비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숙박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숙이 줄어들어서는 곳이 최근엔 관광지 위주로 많이 들어선대요. 뭐 속초나 부산 이런 전망 좋은 해변가 이런 데에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 보면 이런 생숙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요, 이 생숙은요, 청약 통장이 필요 없대요.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것도 분양 형식으로 나오는데 분양권을 사잖아요? 전매도 가능하대요. 뿐만 아니라 이게 주택이 아니라고 돼 있기 때문에요. 주차장 면적, 그리고 소방시설 규제, 이것도 일반 주택에 비해서 뭐 아파트나 이런 거에 비해선 훨씬 적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상업지구에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윤정 씨가 샀다는 생숙도 이 상업지구에 있잖아요. NH 증권이 있었던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 규제가 강화됐던 최근 2, 3년간 이 생숙이요, 전국적으로요 6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기를 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수
인기 있는 곳이 분양할 때는요, 최고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육박할 정도로 장난이 아니었대요. 음, 그런데 문제는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역대급 한파를 겪고 있죠. 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 제가 이 방송 바로 직전에 지난달 말까지 집계된 것을 살펴봤거든요. 11월 30일까지. 그랬더니요, 8월에 671건, 9월에 610건, 10월엔 553건, 11월엔 아직 다 집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요, 395건. 이거 많이 늘어봤자 500건 넘기 힘들 거 보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 수능 끝나고 이제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그래도 부동산 시장 매매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많은 곳에서 했었는데 이 기대가 무참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새로운 투자처 부동산 시장에 그나마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생수는 괜찮을까요? 이 생수도 부동산 한파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전국 곳곳에서요. 생수 분양권이 아까 전매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팔리고 있느냐? 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나온 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내년 1월 준공 예정인 서울 중구의 빌리브 아카이브 남산. 이것도 이름은 거창하죠?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것도 생수기거든요. 그냥 예. 빌리브 생숙 남산 하면 될 텐데 말이지. 분양가보다 낮게 팔릴 걸 빌리브 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요? 아무튼요, 박 PD 얘기처럼 분양가보다 낮은 매물이 벌써 시장에 여러 가구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죠. 강원 속초, 이 청초라고 있죠. 여기 경치가 엄청 좋잖아요. 근데 이 인근에도 생숙이 그렇게 많이 생겼대요. 근데 이 생숙도요, 마이너스 P, 이 분양가보다 낮게 매물로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처럼요, 생숙의 분양권 가격 하락은요,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숙도 분양을 앞둔 데들이 많은데 미분양 공포에 빠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더 궁금해지네요. 가수 중에 현금 창출 능력이 가장 뛰어난 장윤정이 왜 이렇게 돈도 안 되는 걸 샀을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장윤정 씨가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게 헌법 마케팅이 아닐까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윤정 씨가 직접 밝힌 건 아니고요. 이 장윤정 씨 측 소속사 관계자가요. 이데일리 기자와 인터뷰를 했대요. 요 관련해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을 계약한 건 맞다. 근데 분양 광고에 실명이 거론된 데에 대해서는 분양 대행사와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다고 합의했는지는 이 관계자가 알 수 없대요. 에이? 이 예. 사람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요. 즉 이게 알고도 했던지 아니면 생숙 분양사에서 장윤정 씨 측과 협의도 없이 장윤정 씨의 이름을 언론에 그냥 슬쩍 흘린 거 아닐지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느냐? 이데일리 기자가요. 앙사나 레지던스를 홍보하는 판매 담당자들을 만나봤다고 합니다. 요 관심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장윤정 씨도 샀다면서요? 요거 요즘 어때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네. 그랬더니 이 판매 담당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부동산을 잘 사기로 유명한 연예인들, 이 장윤정 씨 같은 분들도 한눈에 가치를 알아보고 벌써 계약을 끝냈다. 그러니 사실아, 계약률이 벌써 50%를 넘어가고 있다. 이거 자칫 나중에 물건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여기는 장기 숙박 계약 등을 통해 실거주하는 것도 가능하다. 살고 싶으면 살아도 된다. 라고 꼬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양자들을 모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법을 아시는 분들은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이거 장기 숙박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판매 담당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 이거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편법으로 거주할 방법이 있어요. 그 비법 알려드릴게요. 라고 꼬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 생숙은요, 엄연한 숙박시설이거든요. 이 숙박시설에 거주하는 거, 이거 우리나라 법으로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이게 들통이 나잖아요. 이행 강제금이란 걸 내야 돼요. 아이고, 그거 좀 내면 되지. 뭐 몇만 원 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게요, 이행 강제금, 와, 생각보다 엄청 셉니다. 이게 매년 1억 원이 넘는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대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매년. 그런데 이 판매 담당자들 이런 사실을 알고도 편법을 안 내주는 거 아닙니까? 네. 나중에 이거 들키면 아이고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요? 라고 발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지 않나요? 녹음 딱 해놔야 되겠군요. 아, 녹음해놔도 그 사람은 이제 도망가 버리겠죠. 뿐만 아닙니다. 여기 장유정 씨가 산 생수뿐만 아니라 다른 생수들도 사정이 비슷하대요. 서울 서초구의 한 생수군요. 고급 주거단지로 광고까지 했대요. 그래서 꽤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난리가 났대요. 왜냐면 앞서 설명한 대로 생수군 이 주거단지가 아니잖아요. 주거용으로 임차하면 앞서 얘기 드린 이행강제금 내야 되잖아요. 근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분양 당첨자들 이거 내가 이행강제금까지 내야 하느냐, 이거 분양 못 받겠다, 분양 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대요. 네. 문제는요, 생습과 관련된 잡음 끊임없고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관리 감독해야 될 정부나 지방단체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야말로 손 놓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선 이런 얘기를 해요.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핑계를 댑니다. 뭐 실제로 생수를 비롯해서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이런 비주택에 대해서는 분양대행업자와 종사자 자격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아울러 실수요자를 상대로 잘못된 마케팅, 이런 편법 마케팅을 하더라도 이거 규제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대요. 음.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 과대 광고, 편법 마케팅이 판을 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손쉽게 임대 수익이나 숙박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홍보, 앞으로 더 기승을 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진짜 속으시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궁금해지시죠? 이 그나저나 장윤정 씨는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생숙을 왜 사셨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장윤정 씨가 이제 개인적인 삶을 공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에도 나왔더라고요. 거기 보면 뭐 남편도 유명한 방송인이잖아요. 그런데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동차를 포르쉐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많은 돈을 벌어서 뭐 비싼 수입차를 타고 요런 거 뭐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TV에 노출이 되고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는 장윤정 씨가 이왕이면 조금 더 검소한 모습을 보이면 더 좋지 않을까. 트로트 가수의 특성상 소비 연령층이 50대 이상 중장년층인 경우가 많을 텐데 그분들 볼 때 약간 나와는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박 PD가 얘기한 대로 TV에서는 소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53억 원짜리 펜트하우스를 계약했다. 이건 뭐가 봐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혹시나 이 업체 측에서 장윤정 씨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이거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가 됐던 내용에 관련해 가지고는요, 뭐 기부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라도 이미지를 다시 한번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윤정 씨는 앙사나 레지던스 뭐 이런 거 사지 말고 쪽방에 사는 그런 트로트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같은 걸 사는 게 어떨까 싶네요.